여러분 3교시에서는 2장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 헬로 월드를 좀 간단하게 자바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이클립스를 설치해서 수행을 해봤죠. 그래서 2장에서는 기본적인 문법하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필요한 변수라든지 자료형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끝난 다음에 그 교재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실습을 과제를 해서 에드모드에다 포스트에다가 좀 올려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끝내지 말고 한 번씩 해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한 번씩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로 변화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앞에서 간단하게 예제를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앞으로 배우게 될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클래스 안에는 요거는 이제 메소드만 나와 있는데 크게 이제 필드 또는 여기서 이제 멤버 뭐 다양한 얘기를 하면 필드, 멤버, 속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버와 메소드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주로 자동차 예제를 좀 많이 들죠. 자동차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속성, 차종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연식이 뭐냐, 가격이 뭐냐, 뭐 현대차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메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멤버라고 그러고요. 메소드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어떤 행동, 움직인다, 깜빡이를 넣는다, 정지한다, 뭐 가속한다, 뭐 우회전한다, 뭐 좌회전한다, 후진한다, 뭐 이런 것들이 메소드가 되겠어요. 두 가지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선언하고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객체를 형성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이제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public class. 요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끝난다는 거죠. 중첩된 구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요 퍼블릭, 요거에 요 잘못된 것 같네요. 요 갈로가 요거에 시작이 되면 요거에 끝나고 요거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메소드 중에 메인 메소드가 있는데, 자바에서나 C에서나 마찬가지로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여기부터 수행을 해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퍼블릭으로 해야 되고, 또 동일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성장된 클래스들은 퍼블릭이 하나여야 돼요. 그 퍼블릭 안에 메인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인수라 그러고, 이건 간단하게 이제 헬로 월드라는 거 출력하는 거죠. 큰 따옴표 안에. 그다음 끝나는 건 세미콜론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서 이 대표적으로 system.out.println이라는 것이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불러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뭐 이름들이 좀 이제 여러분 1학기 때 배웠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클래스가 기본이죠.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자바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클래스 안에는 이제 멤버와 메소드가 선언이 되고요. 소스 안에 전체 자바 소스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퍼블릭 클래스가 있다면 요놈의 이름이 만들고자 하는 자바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두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 메인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퍼블릭 클래스가 두 개 있으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 안에는 항상
퍼블릭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멤버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이 메소드는 뭔가 인수를 받아서 이 앞에서는 이제 요걸 인수라고 그랬죠. 스트링 그 배열 그 아규먼트인데 요걸 인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 안에는 넘겨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적으면 이게 인수라고 그러고, 이런 걸 넣어서 입력을 넣어서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퍼블릭은 외부에서 요거를 접근할 수 있느냐, 누구랑 호출할 수 있는 게 퍼블릭이고요. 요거는 이제 정적 메소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메소드인지 멤버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요 메소드 이름 다음에 요 갈로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메소드고,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멤버예요. 요 함수,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던 함수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펑션 fx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요 메인에서 출력된 결과가 리턴되는 값이 없으면 그냥 보이드고요. 정적 메소드라고 하는 게 이제 스타틱, 메인이 이제 대표적인 정적 메소드인데, 멤버도 이제 정적 멤버와 인스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인스턴스.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외부에서 요 안에 있는 그 값들을 참조할 수 있다는 거고, 요거는 메인에서는 요 자체 수행이 끝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그 선언된 것들을 그 새로운 객체를 선언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렇죠? 스타틱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멤버인 경우에 자료형 값을 스타틱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외부에서 그 객체를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고, 요 스타틱이라고 돼 있으면 굳이 선언을 안 하고 그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적, 말 그대로 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요 안에서 수행해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가 아까는 하나만 있는 것도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을 수 있고요. 멤버도 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요 대표적으로 hello라는 클래스의 퍼블릭이기 때문에 얘가 요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가는 거고요. 요게 메소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메소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인수는 요거고, 정적 메소드이고, 리턴하는 값이 없다. 그렇죠? 요 안에서 요 헬로 월드를 출력해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메인 메소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떠한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은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을 해요. 클래스가 쭉 이제 정의가 되어 있더라도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는 메인 메소드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자, 우리 변수와 상수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변수는 그 저장 공간에다가 값을 넣고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상수는 한번 선언하면 쓸 수 없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있어요. 정수형, 뭐 실수형, 뭐 문자형, 그다음에 뭐 이진형,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티저라 해서 정수형. value라는 값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value라는 9를 저장하게 되면 그 컴퓨터의 저장 공간 안에 이렇게 9라는 값이 value에다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료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주로 수를 많이 다루는데 크기에 따라서 1바이트짜리, 그렇죠? 그 다음에 뭐 2바이트, 4바이트짜리 뭐 이렇게 변수가 정해서 사용되는 범위의 값에 따라서 선언되는 게 달라요. 무조건 크게 하면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이 있는 요 실수형, 0 아니면 1, 불리한, 그 다음에 문자형.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클래스라는 이제 그걸 주로 많이 쓸 텐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뒤에 배우고요. 대표적으로 어레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객체로 이제 인식을 해서 이것도 이제 자료형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장 공간이죠.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바이트라고 선언한 정수형 변수는 2의 8승계에 서로 다른 걸 저장할 수가 있죠. 2의 8승은 256가지인데 얘가 음수까지 또 0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는 마이너스 1부터 128개, 128개죠.
양수는 1부터 127개, 0을 포함해서 128개죠. 그래서 128 곱하기 2가 해서 256개가 되는 거예요. 1바이트짜리가. 그래서 256개의 서로 다른 수, 즉 음수는 마이너스 128부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부터 127까지의 그 정수, 실수는 안 돼요. 정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쇼트도 뭐 2바이트니까 2에 16 쓴 게, 그렇죠? 이렇게 4바이트, 그 다음에 8바이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로트는 4바이트지만, 요 안에 이제 그 소수점 있는 실수도 저장 가능한 거. 분리하는 0 아니면 1이니까 1바이트고, 캐릭터는 이제 2바이트. 유니코드 방법을 써요. 문자열은 유니코드 방법, UTF 그 방법에서 우리 그 아스키2 코드가 아니라 요즘은 다 유니코드 방법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예제에서 보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수를 많이 다룰 텐데요. 10진수죠. 근데 8진수는 이거 알파벳 5예요. 0, 1, 앞에서 5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얘는 뒤에 있는 16이 8진수라는 얘기예요. 16이라는 10진수가 아니라 16이라는 8진수. 즉 이게 얘를 이제 그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1 곱하기 8 더하기 6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16진수 0x, 5x 0이 아니고 5예요. 알파벳 5, 5x. 그 다음에 5b 이러면 1100이 2진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그 5x, AEF7 이거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이 없고요. 라고 하게 되면 10진수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16의 0승, 16의 1승 뒤에서부터 16의 2승, 16의 3승 곱하기 해서 더해주게 되면 AEF7라는 건 10진수로 41,719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를 이제 다시 16진수로 바꾸려고 하면 얘를 16으로 나누면서 그 나머지를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진수는 16개의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9까지 10개 하고 알파벳 A에서 F까지 6개. 그렇죠? 그래서 토탈 16개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진법 변환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 공부를 좀 학습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력과 주로 관련된 건데요. 특수문자를 이제 그 표현할 때 주로 이제 출력과 관련돼서 역슬래시로 출력하고자 하면 역슬래시 2번 쓰는 거고요. 역슬래시 B이면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게 이 역슬래시 N 한 줄 띄는 거. 다운표 출력하는 거, 뭐 더블 다운표 출력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제 탭으로 이렇게 일렬로 왼쪽 그 탭으로 맞춰서 출력할 때. 역슬래시 N은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변수 이름은 이제 그 어떤 정해진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식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자바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변수 이름 짓는 것이 있고, 클래스 이름 짓는 방법, 인터페이스 이름 짓는 방법, 뭐 어레이 이름 짓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수문자 중에 언더바와 달러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안 되고요. 첫 번째는 숫자가 오면 안 돼요. 변수 이름은. 첫 번째는 그 반드시 문자가 오거나 요 언더바나 달러 이렇게 와야 돼요. 대소문자는 구분해요. 즉 대문자 변수와 소문자 변수는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nt라는 변수를 쓰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앞에 w라는 변수를 쓰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클래스라는 변수를 쓰겠다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예하거라 그러는데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언더바도 가능하고 뭐 한글도 이제 가능한데 이 예제에서는 한글이 이제 우리 책에서는 한글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따가 보면 카멜 케이스라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숫자. 그 다음에 이 슈퍼라는 게 나중에 보면 이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거 특수문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변수 이름 지을 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멜 케이스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자들이 이제 설명한 건데요. 낙타 등 이렇게 갔다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가 다시 보더라도 의미 있는 숫자, 문자로 해야 이게 뭐 하는 변수인지 이제 어떤 데 사용되는 변수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나 변수나 메소드명이나 뭐 상수 이름을 지을 때 상수는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써요. 카멜 케이스처럼 스태프 멤버를 뜻하는 변수로구나. 아이템 품목을 만들어내는 번호로구나. 뭐 이렇게 아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소문자라서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방법이에요. 나중에 기억하기 쉽게끔, 설명하기도 쉽게끔. 상수는 이제 선언하면 고정된 값만 가져요. 그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final, final, 이렇게 final.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요. 1.609344라는 마일당 1마일이 1.609344km네요. 그렇죠? 이러한 변수를 상수를 써서 요 안에서 얘는 이제 항상 요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요 값을 여기다 이제 숫자로 적어도 되지만 또 다음번에 이제 요 상수를 쓸 때, 그렇죠? 요 숫자를 다시 쓰는 것보다 요 의미하는 바를 쓸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죠? final이라는 키워드를 써요. 자, 우리 수식을 이제 앞으로 많이 좀 다루게 될 텐데, 일반적인 수학에서 수식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져.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x는 3인데, x 곱하기 x 빼기 x 더하기 6은 y과 x 요거를 뭐 이제 갖다 해서 등식을 풀고 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값을 계산을 해서 변수 y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개념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 3, 3은 9 빼기 3 더하기 6 이래가지고 y 값은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y는 10이다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입 연산자라는 거예요. 또는 할당 연산자, 배정 연산자.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100을 x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우리가 곱하기는 요 그 별표 그 키보드에 Shift 8 있죠? 이거 곱하기예요. 이건 나누기. 이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x%y는 x가 p제수가 되고 y가 제수가 돼요. 그렇죠? x로 y로 나눈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호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앞에 있으면 이제 더하기를 먼저 해주고, 뭐 저장하든지, 그 할당하든지, 이거는 할당해놓고 나중에 증가시키는 거, 1만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놓고 할당하든지 저장하든지, 이거는 저장해놓고 1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기사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리뷰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같냐? 물어보는 거죠. 아니냐? 같지 않냐?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그죠? 그래서 논리식 안에 보통 쓸 때 쓰는 이제 연산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요거는 이제 그 x와 y가 논리식인 경우에 둘 다 참인 경우 참이 되는 거죠. and가 두 개 있는 경우. 요거는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경우. 요거는 x가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식과 관련돼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우선순위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부호를 안 쓰는데,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게 있으면 먼저
더하든지 아니면 할당해서 나중에 더하기를 하든지,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이제 우선순위하고 같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x 더하기 y 곱하기 z를 할 때 여러분들이 x 더하기 y를 먼저 하고 곱하기 z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y 곱하기 z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x하고 더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동일한 거는 이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똑같죠. 무슨 얘기냐면 x 곱하기 y를 해서 z를 곱하나 y 곱하기 z를 해서 x를 곱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우리 수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런 경우 오른쪽부터 z를 y에다가 저장하고 y를 x에다가 저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즉 이제 z 값을 y하고 x에다 저장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문자열은 우리 자바에서 대표적으로 클래스의 개념을 써요.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자바의 그 라이브러리에다 선언이 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스트링 클래스가 이제 그 사용되는 그 문자열이 대표적이고, 이제 나중에 보면 배열도 그렇습니다. 배열하고 동일하게 클래스로 선언해서 씁니다. 유니코드 방법을 쓰고요. 캐릭터인 경우는 하나씩, 스트링인 경우는 문자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스트링,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변수 선언하는 것처럼 스트링이라고 클래스를 선언하는 s1이라는 변수에다가 이걸 저장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저장하고, 요거는 이제 역슬래시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한 줄 띄고 요거 s1 출력하고 난 다음에 한 줄 띄고 요거를 s2를 출력해라 이런. 그래서 요 더하기는 이제 그 수학에서의 더하기가 아니죠. 문자열인 경우. 요거는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요 S1과 요걸 연결하고 요거와 요거를 연결해라 이런. 그 다음에 입력할 때는 스캐너 클래스를 써요.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요 입력하는 것과 기사 문제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를 통으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입력할 때는 java.util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포함해야 돼요. 이걸 라이브러리로. 그래서 요 임포트라는 게 이제 요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예요. 왜냐하면 요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요 new라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쓰죠. 클래스를 선언할 때. 그래서 스캐너라는 메소드 안에 system.in이라는 그 인수를 넣어서 input이라는 걸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출력하고, 그 다음에 input.nextLine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라인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입력할 때 이렇게 쓴다. 자바에서 요거를 이제 통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그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2주차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문법까지 좀 살펴봤고, 그래서 그 한번 그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진도 나가는 것보다 그 이해를 하는 것보다 한 번씩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를 좀 보시면 두 가지 예제가 있죠. 그래서 둘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면 둘 다 해보시고, 올리는 거는 이제 학번 끝자리가 13579인 학생은 97페이지, 이게 원의 면적 파이알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인 학생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렇죠?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가 W고 세로가 H면 이제 그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W 더하기 2H죠. 면적은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그 예제는 가령 예를 들어서 97페이지 반지름은 5로 입력하고 78.5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짝수번인 학생은 가로가 10, 세로가 5인 경우 98페이지에 있는 거. 면적은 50m제곱, 둘레는 30m,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를 캡션에서 에드모드 포스트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에드모드는 여러분들 크롬으로 크롬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크롬으로 좀 사용하시고, 감옥 코드는 여기 OQCA93이죠. 그죠? 에드모드 포스트에 추가를 해주세요. 파일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첫 주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트 하실 때 요 실습 넘버 1, 그 다음에 학번 이름을 적으시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실습 예제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있죠? 저 같은 경우 펑션 프린트 스크린 노트북에 이렇게 펑션 프린트 스크린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한글을 열어서 새 문서로 가서 이거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출력 결과까지 좀 보여요. 이렇게 출력 결과까지. 우리 요 이클립스를 통해서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컨트롤 F12를 하면 이제 수행이 돼요. 아니면 이제 run as Java application에서 요 헬로 테스트라는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그죠? 그래서 요 결과가 책에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얘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해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다가 학번 이름 201, 여러분들이 2020인가요? 2020 1234 홍길동 학번 이름 적으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이 파일을 이제 에드모드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드모드 화면이 이렇게 여기다가 프로그래밍 언어에다가 실습 넘버 1 홍길동 과제입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어태치 파일을 하고 바탕화면에 가서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죠? 2024 홍길동 열기, 그 다음에 포스트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언제 올렸느냐 요게 나오죠.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15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이제 실습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소스 코드가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스 코드를 안 보고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98페이지 맡은 학생은 99페이지의 솔루션을 보지 말고 이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렇죠? 그래서 99페이지 이 저자가 만든 소스 코드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99페이지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타이핑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타이핑해서 에러 없이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프로그래밍 실력이 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8페이지 것만 보고 스스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99페이지 걸 보는데 가능한 한 안 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래밍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먼저 보지 않는 것이 본인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주어진 사회 문제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20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클래스나 에드모드에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